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구 최남단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땅에서 시작된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성의 가슴 따뜻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기지에서 극지 연구에 몰두하던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어느 날 만난 러시아 여성 연구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은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1년 후 서울의 국제학술대회장. 그 러시아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 그녀는 한복을 입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피어난 따스한 인연의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극에서 만난 러시아 그녀 1년 뒤 한복 입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의 감동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눈과 얼음뿐인 세종기지. 정태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상청 소속 극지기후 연구사로 1년간 파견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고립감과 혹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6개월간 이어지는 극야,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까지. 모든 것이 태훈에게는 도전이었지요. 오늘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와 협업하는 날이네요. 태훈 씨, 준비 다 됐죠? 팀장님의 말씀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남극 기후변화 관측을 위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관측 장비를 활용해 남극 대기층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였지요. 두꺼운 방한복을 여러 겹 껴입고 눈보호경과 장갑까지 착용한 태훈은 스노모빌에 올라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러시아 기지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용 관측 장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영하 35도에서 센서가 얼어버린 모양이군요. 태훈은 스노모빌을 멈추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는 협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장갑을 벗고 정밀한 작업을 하려니 손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태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지 마크가 새겨진 방한복을 입은 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아 페도로브나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대기 연구원이에요. 나탈리아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설픈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만난 러시아 여성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니. 나탈리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태훈의 장비를 살펴보더니 작은 도구를 꺼내 무언가를 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비의 빨간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태훈이 놀라움을 표현하자 나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기지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어요. 다만 한국 장비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이더군요. 태훈은 그날 나탈리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관측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태훈과 나탈리아 페도로브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극의 혹한과 고립감 속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첫 만남 이후 태훈과 나탈리아는 공동 연구를 위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남극 해빙 위에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다정하면서도 팀워크가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태훈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서툰 한국어가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종기지 방문했을 때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 시작했죠.
두 사람은 남극의 추위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우는 나탈리아에게 한국의 계절과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나탈리아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대화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지요. 이 데이터는 정말 놀랍네요. 한국 관측 장비의 정밀도가 대단합니다. 나탈리아가 태훈의 관측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태훈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지요. 러시아 장비도 극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훈의 말에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 점차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커져갔지요. 태훈은 매번 나탈리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었고, 나탈리아는 열정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배워볼까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인가요? 나탈리아가 궁금해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좀 더 친근하고 일상적인 표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극의 하얀 설원 위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함께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내는 시간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훈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기지에서 작은 파티가 있어요. 오실래요? 러시아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태훈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남극에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교류는 정신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탈리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미소가 태훈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열린 교류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각국의 연구원들이 모여 남극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웃음꽃을 피웠지요. 태훈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런 국제적인 만남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찾았어요. 나탈리아가 두 잔의 음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훈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탈리아가 상자를 열자 한글 캘리그래피가 새겨진 작은 책갈피가 나왔습니다. 우정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 있었지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우정이라는 뜻인가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써보실래요? 나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태훈이 건넨 붓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태훈의 안내에 따라 감사합니다와 한국 좋아해요 라는 문구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담긴 글씨체였지요. 우와, 제가 한글을 썼어요.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중년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제가 말했던 한국 연구원이에요. 정태훈 씨예요. 방금 한글도 배웠어요. 태훈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더 설명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태훈이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그 순간 기지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접근 중입니다. 모든 인원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태훈과 나탈리아도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하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관측 노트북이 연구실에 있어요. 태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3개월간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나탈리아가 태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태훈은 결심한 듯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태훈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간신히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태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위험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의 자부심이니까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나탈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훈 씨,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피소 안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나탈리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당신이에요. 첫 만남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진지함과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태훈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극의 백야가 끝나갈 무렵 태훈과 나탈리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보내는 시간이 두 사람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때로는 각자의 기지에서 무전기를 통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극의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압 변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태훈 씨 관측 결과와 비교하고 싶은데요. 나탈리아가 방문했을 때 태훈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라면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마다 이렇게 먹어요. 비상식량이지만 의외로 맛있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한국 음식도 러시아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탈리아의 무전기에서 호출 신호가 울렸습니다.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눈 나탈리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국에서 긴급 귀환 명령이 내려왔어요. 내일 귀국선을 타야 한다네요. 내일이요? 그렇게 갑자기?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임무는 태훈처럼 1년이었으나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대요. 제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공유한 미소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 정리는 도와드릴까요? 태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가 남극 기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훈은 활주로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나탈리아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러시아 전통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도 함께였지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읽어주세요. 나탈리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악수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지요. 나탈리아는 태훈의 손을 평소보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고 태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나무 상자와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만나요. 태훈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색의 남극 대지 위에 홀로 서서 방금 떠난 비행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교차했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태훈에게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서울에서 만나요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남은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떠난 후 세종기지의 일상은 태훈에게 더욱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연구, 대화, 웃음,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 그리움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세종기지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관측 작업을 이어갔지요. 태훈 씨, 요즘 과로하는 것 같은데요?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떨까요? 동료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관측이 끝나면 한국 기상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태훈이 진행 중인 연구는 남극 대기층의 미세한 변화를 한국의 첨단 관측 장비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그는 밤낮 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훈은 관측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특이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후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훈은 밤새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패턴은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기지장이 태훈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한국이 전 세계 기후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발견이 한국 과학계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나탈리아와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녀라면 이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많은 통찰을 더해줬을까? 그날 밤 태훈은 마트료시카 인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 안에는 더 작은 인형들이 차례로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작은 인형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태훈은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나탈리아, 잘 지내고 있나요? 세종기지에서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흥미롭게 볼 자료예요. 그리고 당신이 많이 그립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태훈은 멈칫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부담스러울까 염려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좀 더 형식적인 이메일을 작성했지만 그마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미 자신을 잊었다면?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면? 결국 태훈은 메일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내리라 다짐하며 남은 기간 동안 태훈은 자신의 발견을 구체화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남극 대기층 변화 패턴과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한국 기상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이 연구 결과를 UN 기후 세미나에서 발표하라는 제안까지 받았지요. 파견 마지막 날 태훈은 남극의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태훈 씨, 귀국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기지장의 물음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훈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소식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페도로브나 박사는 현재 모스크바 본부에서 새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연락처는 보안상 공유할 수 없습니다.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남긴 마지막 약속,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태훈은 결심했습니다. UN 기후 세미나에서 최선을 다해 발표하리라.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면 어쩌면 나탈리아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훈은 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 세미나 준비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제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탈리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태훈의 가슴속에 나탈리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기상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훈 연구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발표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은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구와 경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와의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지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은 전 세계 기상과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태훈은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극에서의 발견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정 박사님, 15분 후에 발표 시작입니다. 행사 스태프의 안내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제는 기상청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행사장으로 향하던 태훈은 안내 데스크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긴 갈색 머리카락, 날씬한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의 한복이었습니다. 설마.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태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탈리아였습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만났던 그 나탈리아 페도로브나가 한복을 입고 서울의 학술대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도 태훈을 발견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 남극에서 태훈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나탈리아. 어떻게?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한복을 입고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태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표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탈리아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은 마치 한국 여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 새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어요. 보안 때문에 개인 연락이 제한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태훈이 한복을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만나요라고 약속했잖아요. 태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서울에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기후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한복이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태훈의 조국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의 따뜻함, 그리고 태극기 앞에서 연구하던 모습, 잊지 못했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계속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죠. 당신의 논문도 읽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 발표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만나다니. 나탈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5분 후에 발표를 시작해야 해요. 태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표대에 오르면서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한복 차림의 나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훈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남극에서의 연구 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진 세계적 의미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훈은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태훈은 객석으로 내려가 나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심포지엄 한쪽에 전시된 세종기지 기후 모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과 남극 세종기지의 모형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나탈리아가 태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 패턴 분석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다면 연구가 더 완벽했을 텐데. 태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태훈은 놀랐습니다. 제 연구요? 네,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신의 논문을 찾아 읽었고 그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었죠. 태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가 그녀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니.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죠. 그래서 한복도 입은 거군요. 태훈이 그녀의 한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복은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한복 선생님께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색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하늘색은 조화와 평화를 상징한대요. 우리의 연구처럼요. 태훈은 감동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나탈리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남극에서 당신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따뜻함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냈어요. 하지만 반송되었죠. 아마도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시도했다니.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극에서 귀국한 후 이메일 계정을 변경했던 것을. 제 실수였네요. 이메일 주소를 바꿨거든요. 태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가 그들의 재회를 1년이나 미루었다니. 그나저나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2년이에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를.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저도 그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남극 세종기지로 다시 출장을 가게 됐어요. 3주 일정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때 심포지엄 행사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님, 나탈리아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여러분의 공동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태훈과 나탈리아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동 연구라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기후대학원 입학 에세이에 태훈 씨와의 남극 연구 경험을 썼거든요. 그게 학계에 조금 알려진 것 같네요. 태훈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그들의 연구가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탈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의 공동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태훈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남자와 한복 입은 러시아 여성 과학자.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태훈은 나탈리아를 기상청 옥상 관측소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상풍선을 날려요. 대기 상층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남극에서도 비슷한 관측을 했었죠. 나탈리아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영하 30도에서 장갑을 벗고 작업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나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남극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태훈은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설득해 한국 유학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논문 주제가 한국-러시아 극지기후 공동 연구였기 때문에 결국 승인받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태훈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오고 싶었다니. 나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오고 싶었지만 사실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 태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전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복을 입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기뻐할 것 같았어요. 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뻐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 박사님, 기상풍선 준비됐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직원이 나간 후 태훈은 나탈리아에게 손짓했습니다. 한번 같이 날려볼까요? 옛날처럼요. 나탈리아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준비했습니다. 기구에 관측 장비를 부착하고 헬륨을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극에서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얀 풍선이 천천히 서울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연구처럼 저 풍선도 높이 올라갈 거예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기상풍선이 구름 사이로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불빛, 빌딩의 조명,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도시의 숨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나탈리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태훈이 나탈리아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남극의 얼음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울의 따뜻한 봄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나탈리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후 분석 모델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말요? 그거 기대되네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항상 한국의 기후 연구 기술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죠. 러시아는 극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우리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함께 연구하면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상풍선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 풍선처럼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모든 동료들이 한국과의 협력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섬세함에 대해 많이 물었죠. 그래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태훈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 연구원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태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탈리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태훈에게 기대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공동 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멋진 제안이네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한 그 특이한 대기 패턴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함께 남극에 가서 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요. 맞아요. 정말 기대돼요. 나탈리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과학자는 그렇게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그들은 과학이라는 공통의 열정과 서로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을 나서기 전 태우는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할래요? 한국 음식 중에 아직 못 먹어본 것이 있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좋아요. 사실 아직 김치찌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거든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가장 맛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서울의 밤이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훈과 나탈리아는 예정대로 남극 세종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팀으로서였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혹한 속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태훈과 나탈리아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며 기후변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발견은 연구 성과가 아니라 서로였습니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만난 두 과학자의 특별한 인연, 그것이야말로 그들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의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건너와 사랑을 찾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꿈을 접고 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델리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한 아파트에서 아델리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미 세 번째 정주행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자막을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한국 드라마야? 의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아델리나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델리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특히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족애와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델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의학과 3학년이던 아델리나에게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오직 한국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격렬했죠. 왜 하필 한국이야? 의료 선진국도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하니?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델리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한국이 궁금해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화인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공부하고 싶어요. 아델리나의 간절한 눈빛을 본 부모님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1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 그리고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아델리나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 회화를 익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아델리나는 새로운 도전에 설레고 있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아델리나는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지도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바로 장도윤이었죠. 전 해병대 출신답게 듬직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가 들고 있는 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혹시 유학생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델리나는 서툰 한국어로 기숙사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델리나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고 학교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의 맛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중국에서 온 리밍, 베트남에서 온 투안,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까지 모두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인 수지였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아델리나 언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불고기랑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이 신기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수지는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젊은이 문화도 알려줬어요. 카페 문화, 치킨과 맥주 조합, 그리고 찜질방 같은 것들 말이죠. 도윤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매일 저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등산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한국 사람들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델리나는 기꺼이 따라 나섰죠. 북한산에서 맞은 가을 단풍은 루마니아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루마니아에도 산이 많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아델리나의 감탄에 도윤은 뿌듯해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조금 특별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델리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50대 김 아저씨가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나라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델리나의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 아줌마는 아델리나가 김치를 잘 먹는다며 신기해했죠. 어머, 외국 사람이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대단해. 그 순간 아델리나는 진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문화도 새로웠어요.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루마니아에도 이런 등산 문화가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없어요.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한옥마을을 걸으며 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해병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다면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혼자 온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도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델리나는 그 순간 도윤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남자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델리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의대를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의사라는 꿈도 포기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도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아델리나의 마음을 눈치챈 도윤이 용기를 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저녁 아델리나,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요. 당신이 의사가 되는 꿈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아델리나는 당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아델리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가신 아버지를 보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도윤의 공장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델리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저도 일할게요. 함께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해요. 가족이 되면 함께 해야죠. 아델리나, 당신은 의대생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도윤이 말렸지만 아델리나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아델리나는 도윤이 다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비자 문제와 언어 문제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이 다니는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공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왜 굳이 그래?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텐데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대생인 프랑스 친구 피에르는 너 정말 미쳤어? 의사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며 말렸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은 더욱 걱정했죠.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공장 일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아델리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아델리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면접날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들어섰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보는 공장 환경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첫 출근 날 아델리나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에 섰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일과였어요.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무거운 자동차 부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에 10kg이 넘는 부품들을 하루 종일 옮기니 온몸이 쑤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붓고 안전장갑을 껴도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죠.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델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의대생으로 지낼 때는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공장 아줌마들은 처음에는 아델리나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 외국 아가씨가 여기서 일해? 대학생이라며? 왜 굳이 여기서 일하는 거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델리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식 시간에도 다른 일을 도우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아줌마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참 성실하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이순이 아줌마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기가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아줌마들이 김치를 나눠주고 커피 믹스와 초코파이를 건네줬어요. 아델리나야, 이거 먹어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야.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아델리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델리나도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게 옮기던 부품을 이제는 30개씩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델리나야, 남자친구가 여기 다닌다며? 어떤 부서야? 품질관리부에서 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 계획도 있고? 네, 곧 할 예정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들고 온 김에 며느리도 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공장 앞에서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오는 아델리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야, 고생이 많구나.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 순간 아델리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도윤이와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동료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델리나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으며 아델리나는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델리나는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은 물론이고 의대에서 배운 기초의학 지식이 뜻밖의 도움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건강 관련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델리나야, 요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이런 조언들이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김철수 씨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손을 크게 베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피가 많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아델리나가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먼저 출혈을 멈춰야 해요.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세요. 의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119는 불렀나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요. 아델리나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김철수 씨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서 공장 전체에서 아델리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의대생 출신이었구나. 아델리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공장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대생 출신이라며? 정말 대단하네.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며칠 후 공장장이 아델리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일하면 어때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올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델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도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특히 의료 지식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예요. 공장장의 말에 아델리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작업만 하던 아델리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안전관리 담당이 되면서 공장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델리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둘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이제 마음 놓고 살겠네. 도윤이 아버지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아델리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요? 괜찮아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루마니아 며느리의 공장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아델리나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아델리나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공장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인사말로 시작된 영상이었어요. 화려한 편집이나 특별한 효과 없이 그냥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모습,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한국 음식 재료를 배우는 일상까지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담았어요. 이게 바로 저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행복해요. 아델리나의 진솔한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번, 한 달 만에 10,000번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자랑스럽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아델리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60대 박순자님이 남긴 댓글이었죠. 저는 5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아델리나 씨 보니까 우리 딸 생각나네요.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델리나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델리나의 진솔한 답변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늘어갔어요. 어떤 시청자는 왜 의대를 포기했냐고 묻기도 했어요. 아델리나는 이런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소중해요. 공장에서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야. 유튜브로 번 돈이랑 우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해보자.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델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과 유튜브 수익으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델리나야,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항공편 예약했다. 깜짝 놀란 아델리나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야. 어머니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하시네. 네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더라. 아버지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부모님도 딸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도윤아, 어떡하지? 우리 집도 좁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아델리나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신다니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도윤의 말에 아델리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1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드디어 루마니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순간 아버지는 아델리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딸아, 보고 싶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공항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델리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룸 투룸에서 4명이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아델리나와 도윤이 깔끔하게 꾸며놓은 집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집도 예쁘게 꾸며놓았네.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한국 음식 재료들을 신기해하셨어요. 이게 김치냐? 냄새가 독특하네. 도윤도 루마니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해뒀어요. 번지아이유에이.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 우리말 할 줄 아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버지는 도윤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첫날 저녁은 아델리나가 직접 만든 루마니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장 견학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서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어요. 아델리나 씨 부모님이시군요. 따님이 우리 공장의 보물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로 사고율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공장장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델리나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동료들과 진지하게 업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특히 한 동료가 다쳤을 때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딸을 믿고 따르는지 직접 목격하신 거였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걱정했는데 아델리나 씨만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없어요. 의료 지식까지 있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도 해주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동료 아줌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아델리나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맨날 다른 사람 걱정만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신 부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료들이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매운 음식 대신 순한 음식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아델리나 부모님이시죠? 따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도 딸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순희 아줌마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다니 마음이 놓여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아델리나가 준비한 루마니아 전통 음식 파파나시가 한 상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 특히 이 불고기는 정말 일품이야. 아빠, 저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소중한 걸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델리나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옳았다. 아빠가 미안해. 네가 웃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의사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구나. 그 순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해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미안해. 네가 선택한 길을 믿지 못해서. 이제 알겠어.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도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도윤이 나란히 걸으며 서툰 영어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고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다니 놀라워. 루마니아 어머니의 말에 도윤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또 한 번 눈물의 작별을 했어요. 자주 연락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희가 계획하는 게스트하우스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델리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아빠. 열심히 살게요. 곧 또 만나요. 그날 밤 도윤과 함께 야근을 나가며 아델리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겠네요. 손을 꼭 잡고 공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의 진짜 한국 이야기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힘들지만 보람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이야기. 아델리나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꿈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의대생에서 한국의 성실한 며느리가 된 아델리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